문제는 아직 누구도 시장 방향성에 확신은 갖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시장의 변수라고 우리가 꼽는 건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이런 기조가 계속 이어져 가겠죠? 그렇죠. 저희가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기업들의 실적 악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이 모든 변수의 문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그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로 굉장히 시장이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겠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발언들을 저희가 순차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자들이 최근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당신이 시켜도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던데요.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아주 빠르게 내보낼 수 있어요. 믿어보세요. 그리고 기자가 다시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신은 파월 의장을 해임하려는 겁니까? 했더니 그렇다라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 미국의 통화 정책을 책임지는 게 바로 연방준비위원회의 의장, 이 파월 의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 사람을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뒤흔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냥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불쾌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앞으로 금리 방향성이 어디로 갈지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통화 정책의 가장 기축이 되고 있는 금리 방향성을 누가 결정하는지가 되는 중요한 대목이 되는 거잖아요. 다음에 만약에 파월이 해임을 하게 된다면 이 연준 의장이 또 다시 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좀 휘둘릴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굉장히 골치가 아파진 게 우리가 지금 시장을 봐줘야 할 때 신경 써줘야 할 부분이 매크로 경제 지표, 뭐 ETF의 유입량, 그리고 뭐 관세 전쟁뿐만이 아니라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 정치적 리스크까지 굉장히 신경을 써줘야 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산 가격에 중대한 프레임이 바뀔 수 있는 규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봐야 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파월 의장 해임할 의도는 없다. 다만 금리 인하는 서둘러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이쯤 되면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전날에는 파월 의장을 해임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미증시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시 또 해임할 의사는 없다라고 말을 하고 나서 또 미증시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산시장은요, 기본적으로 좀 예측 가능한 변수에 베이스를 깔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올 때마다 말이 굉장히 바뀌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요동칠 수밖에 없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은 지금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 불안감에 있어서 계속해서 노출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여기서 무엇을 하냐? 리스크 프리미엄을 조정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이 나라의 정책들이 일관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하면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뿐만이 아니라 뭐 주식이라든지 뭐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금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방면의 자산군에서 굉장히 심리가 출렁거릴 수 있다라는 점이고 환율까지도 전반적으로 디스카운트가 붙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연준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정책, 관세, 그리고 뭐 재정 지출, 그리고 뭐 무역 정책 이런 전방위적으로 지금 개입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를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런데 제가 다음에 재미있는 표를 하나 또 들고 왔는데 살펴보시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다 이런 말을 기사가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펴보시면 관세 유예 카드가 나오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 보시면 4월 8일에는 마이너스 12, 그리고 4월 9일에는 마이너스 14까지 내려갔던 지지율 순지수가 지금은 마이너스 3까지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총 지지율도 47%에서 51%, 이 반 이상까지 올라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건 좀 재밌죠.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시장이 불안하거나 정책이 불확실성이 보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관세 유예 카드 하나만으로도 지지율이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도 이걸 무시할 수는 없겠죠. 지지율이 반등하는 모습을.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이런 논란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결집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 이유에는 첫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확고한 지지층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경제 전문가들은 굉장히 맹비난을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실제로 미국 안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굉장히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미국이 어쩌면 그동안 너무 희생했어. 뭐 반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희생하고 살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관세 전쟁을 지지하는 층들이 굉장히 자리 잡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지지율 반등을 했다고 해서 당장 시장이 회복세로 접어드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그냥 그 나라의 지지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치적인 예측 가능성은 더욱더 낮아질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선 앞으로 더욱더 트럼프 대통령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이고 특히 금융시장이라든지 뭐 연준이라든지 이런 독립성이 강한 집단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간섭을 당하게 된다면 앞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도 좀 높아져 간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지지율이 너무 좋지 않아서 미국 내부에서도 트럼프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반발심이 많다라는 걸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금 반등을 해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신뢰도에 이제 금이 가기 시작했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사실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정치적인 불확실성 자체를 하나의 시장 리스크로 좀 인식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반등을 한다라는 건 좀 이례적이기도 한데요. 일단 정책 혼선이 오히려 정치적인 파급력을 강화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정치 리스크와 정책 혼란이 미국 달러와 국제적인 위상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정책이라든지 언행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미국 달러에 있어서 위상을 좀 흔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한번 살펴보실 텐데 지금 보시는 표 같은 경우에는 IMF에서 발표한 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외환 보유고의 구성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2000년도부터 이제 작년까지 굉장히 긴 사이클의 외환 보유 고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각국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고를 어떤 통화로 두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겠는데 짙은 파란색 맨 아래쪽 부분이 이제 미국의 달러고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유로, 그리고 주황색 부분은 위안화, 그 위에 뭐 엔화라든지 뭐 파운드라든지 다양한 통화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글씨를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우리가 지금 두려워한다는 거는 달러의 위상이 떨어질수록 혹시 뭐 위안화라든지 대체 통화들이 기축 통화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달러의 지위가 점점 사라진다는 거는 공포심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미국 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 글로벌 기축 통화잖아요. 세계 무역이라든지 뭐 금융 기준이라든지 엄청난 기준점이 되는 통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준에서 나오는 금리 정책이 뭐 전 세계 각국의 엄청난 파급력을 높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세계 각국들이 기축 통화로 하고 있는 달러의 위상이 낮아지게 된다면 미국의 금리 정책은 앞으로 뭐 시장 방향성에 있어서 먹히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국채 발행 부담은 더욱더 늘어날 것이고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의 구조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악순환이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달러의 비중이 당연히 여전히 높긴 하지만 실제로 비율을 따져본다면 외환 보유고액이 달러를 가지고 있는 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고 반대로 위안화, 뭐 유로와 같은 다른 대체 통화들이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가 걱정할 만큼 대체할 수준은 당연히 아니긴 하지만
실제로 달러의 프리미엄은 점점 줄어들 수 있다는 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자, 저희가 그래서 지금까지 한번 흐름을 정리를 해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뭐 정책적 불확실성, 그리고 뭐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달러 기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기존 질서에 대해서 의구심이 커지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이런 중앙은행의 간섭을 받지 않고 대체 자산으로 부응할 수 있는 자산은 어떤 것인가라는 의문점을 품게 되는데, 저는 그 관심이 향하고 있는 곳이 바로 비트코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달러와 반대로 가는 성향이 있잖아요. 실제로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달러와 반대되는 흐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 주식이 떨어질 때 비트코인이 디커플링 되면서 반등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구간에서도 달러가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살펴보시면 최근 시장이 조정이 나오더라도 역시나 꾸준하게 매수세를 보였던 9명의 고래가 있는데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9명의 고래를 한번 들고 네, 왔습니다. 9명이 동일 인물이시네요. 그렇죠. 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풍자를 하는 네. 부분이 있는데, 네. 비트맥스의 최강자 이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죠.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세일러가 올린 재미있는 글을 하나 발췌해 왔습니다. 살펴보시면 비트코인의 21가지 진실, 이렇게 또 SNS에 글을 올려줬는데, 셀러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지금 단순한 투자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새로운 화폐 시스템, 그리고 새로운 대체 자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몇 가지 그중에서 중요하게 했던 발언들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처럼 희소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로 완전한 투명성과 그리고 탈중앙성을 가졌고, 그리고 동시에 언제든지 전 세계 각국 나라들로 보낼 수 있는 속도감과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일러 같은 경우에는 perfect money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달러의 지금 신뢰가 흔들리는 시점에서 글로벌 외환 보유국에게 달러의 가치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다른 통화들이 대체 자산으로 부상을 하고 있고, 그럼 이 와중에 금이 주목받고 있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흐름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금보다도 더 빠르고 유연한 대체 자산, 심지어 공급량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높아지는 대체 자산, 디지털 금이 있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과연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과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투기 자산이라고 오명을 썼던 비트코인이 이제는 하나의 제도권 자산으로 들어오면서 기관들의 자금, 그리고 각국 정책들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유입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여기까지 핵심이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또 전문가님 통해서 외환보유고 통해서 달러의 위상과 또 우리가 또 재미나게 봤던 마이클 세일러의 투자 사례까지도 살펴봤습니다. 공포가 짙어진 장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빠져나가는 자금도 있고 오히려 돈이 몰려들고 있는 경우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고래인 마이클 셀러의 사례가 그렇기도 하겠죠. 여기서 우리는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실제 자금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 또 개인과 기관, 지금 이 가격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를 판단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스트래티지 얼마나 매집을 하고 있는지 남아있는 이야기들 좀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까요? 네, 지금 세일러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뭐 완벽한 자산이다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이게 실제로 말뿐만이 아니라 뭐 차트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스트래티지의 투자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차트입니다. 보라색 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쪽에 이 파란색 선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이고, 그리고 초록색 선은 스트래티지의 투자 자산 가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년도부터 정말 꾸준하게 비트코인을 매입을 해왔습니다. 기업 자산의 굉장히 상당 부분을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데 써왔고, 당시만 해도 이런 선택은 굉장히 리스키하고 파급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시간이 흘러지면서 이 전략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차트가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보시면 23년도 중반까지는 이 스트래티지의 평가 수익률이 거의 박스권 구간에 갇혀 있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이 답답한 흐름이 깨지기 시작하죠. 이 마이클 셀러 같은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이 가치 수단도 이 기관 자금이 대거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실제로 비트코인이 그 당시에 뭐 단숨에 8만 달러를 돌파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이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급등세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평가 수익이 100억 달러를 넘겨서는 사상 최고치의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실제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기도 하죠. 중요한 건 여기에서 비트코인을 지금 조정이 나오면서 박스권이 머무는 상황에서도 스트래티지는 절대 매도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 우선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어서 블랙록이 출시한 비트코인 ETF를 간단히 살펴볼 텐데 일일 유입량과 누적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살펴보시면 검은색 실선 같은 경우에는 이 IBIT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을 누적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하루에 얼마나 유입되고 유출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실제로 최근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유출량이 굉장히 심했었죠. 근데 블랙록 IBIT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4월 24일 기념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유입세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덕분에 지금 초기 30일 안에 30만 개의 비트코인이 유입이 된 상황입니다. 3월까지는 대체로 순유입이 이어졌는데 그래프에서도 보시듯이 이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 누적선이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4월 초 들어오면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들어오긴 했었지만 최근 구간에서 정말 매수세가 강하게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유입 흐름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